자, 이어서 수행 5번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신입사원의 회계실무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매입은 이렇게 교육비 지급, 비품의 구입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죠. 계산서다 이겁니다. 계산서면은 세금이 없으니까 51번 과세 매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 53번 면세 매입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 9월 20일 확인하시고 다 같이 9월 20일 입력하신 다음에 파란색 계산서니까 매입인데 세금이 없는 계산서죠. 그래서 53번 면세가 됩니다. 53번. 자, 품명에는 FAT 교육. 여러분이 지금 FAT 교육을 받고 있죠.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 30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미래교육원이니까 미래 똑같이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냐 이렇게 묻는데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세금계산하고 똑같이 전자 입력으로 해줍니다. 전자계산서는 그냥 계산서로 되어 있으면 0번, 이거 전자계산서죠? 1번 해주시고, 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하시면 출금전표가 됐는데 대변에 현금 30인데 차변에 뭐냐? 상품 30이래. FAT 교육이 재고자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정과목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컴퓨터도 비품으로 바꿨죠. 그러면 FAT 교육은 뭘로 바꿔야 될까요? 교육훈련비로 바꿔야죠. 네, 그래서 교육 엔터 치면 800번대, 800번대 판매관리비인 교육훈련비로 바꿔줘야 된다. 네, 바꿔야 되는 거 많습니다. 매입에서는. 자,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첫째, 세금계산서를 미수령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불분명한 매입세액이 있을 때.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준다. 세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네 번째,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다섯 번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여섯 번째,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고요. 일곱 번째,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 조성도 포함이 돼요. 자본적 지출,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토지가 면세인데 무슨 매입세액이 있겠느냐? 네, 토지는 면세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어서 공제 안 해주지만, 여기 보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토지에 어떤 축대공사, 하수도공사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토지를 온전히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담장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가 있죠. 네, 만약에 우리 요 토지에다가 앞으로 공장 지을 건데 외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방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 쭉 담을 좀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조망 회사에다가 견적을 물어보니까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7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부가세 10% 별도입니다 하면 770만 원 줘야 되죠. 그 70만 원을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여요. 그걸. 그 다음에 6번째,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 안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데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 세금 계산서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건에 해당되는 것을 세금 계산서로 매입을 했다면 그리고 세금이 10% 있겠죠. 당연히. 그럴 때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54번 유형으로 입력해라. 54번 유형.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두 가지는 왜 써놨느냐? 여기 위에 있는 불공 유형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매출을 했거나 매입을 했거나 또는 현금 영수증 현금 매입을 한 것은 그리고 세금 계산서 안 받은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오직 세금 계산서로 증빙을 받은 것만 불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한 거 불공 사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직원하고 뭐 참만나 갈비에서 식사했다? 이거 일반 전표 문제로 나오죠. 일반 전표에서 연습했잖아요. 예. 그리고 현금 영수증 문제도 SK 성동주유소에서 승용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다? 이거 우리 앞에서 일반 전표 연습할 때 했죠. 거기에 부가세 있었죠. 근데 왜 매입 매출 전표에 안 넣느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아예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공제를 못 받는 사유가 있는 건을 입력을 할 때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딱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세금 계산서이어야 된다. 세금 계산서 아닌 것은 절대로 불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금 계산서 아닌 것은 절대로 불공이 될 수 없다. 네,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6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했다.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액자를 구입했는데 그리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어요. 여러분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고요. 이거는 지급할 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9월 23일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9월 23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자,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 있고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가 있고 세금이 있으면 지금까지 다 51번으로 했는데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서 선물할 액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서 불공제 사유인 것은 유형을 54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54 선택하면 팝업창이 하나 나옵니다. 어느 이유냐 이거죠. 이게 54번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골라줘야 돼요. 저기 9번에 있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다. 요거 찍어주고 선택. 그리고 품명에다 이제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액자요 14개 25,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황태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죠. 그러면 현금 분계하셔라 이겁니다. 현금 분계. 자, 출금전표가 되긴 됐는데 차변대변 확인하기 전에 여기하고 여기가 일치하는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액자가 상품이 맞는가를 보셔라. 우리 회사는 지금 뭐예요? 의류 도소매업이잖아요.
액자가 상품일 리가 없죠. 아까 문제 읽었습니다. 이것을 접대비로 하시는데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를 써라 이겁니다. 813 800번대 접대비. 500번대 쓰면 안 되고 6, 7번도 안 돼요. 800번대 접대비로.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 위에서 세금계산서 내역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밑에 분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분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어디로 갔느냐? 접대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만약에 상품을 매입할 때의 매입세액은 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잡았다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 정리분계할 때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하고 이렇게 차감 처리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차감 처리하면 안 돼. 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슨 비용? 접대비로. 세금을 접대비에 포함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불공으로 해야만 분계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불공 안 하고 과세 매입으로 하잖아요.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딱 분계돼 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이 분계돼 가지고 무조건 밑에도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돼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 유형인 거 하나 해봤고요. 불공 유형 또 나올 겁니다. 257페이지 가면 7번째 문제 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 왜 여기 그 배기량을 왜 써주냐 하면요. 불공의 그 승용차가 다 불공이 아니라 승용차 중에서도 경차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량은 1000cc까지는 경차예요. 1000cc. 예, 가끔 뭐 900 몇 cc, 1000cc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불공으로 하면 안 돼요. 과세 매입세액 분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2998cc, 1000cc 초과된 8인승까지의 승용차는 소형 승용차로 분류를 해요. 9인승부터는 또 아니에요. 9인승부터는 그거 여러분 별도로 판단해 주셔야 되고, 자, 외상으로 샀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외상으로 샀다. 그렇다고 해서도 외상 분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건이 이거죠. 왜냐? 이 승용차가 판매용 승용차가 아니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승용차 유형 자산입니다. 자산을 매입하고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자산이 된다. 유형 자산을 매입하고. 우리가 자산 매입하고 외상 매입금으로 하는 것은 오직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외상한 거예요. 재고 자산.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거. 그거 매입하고 외상한 것이 외상 매입금입니다. 근데 외상 분기하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되니까 이거는 혼합 분계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9월 25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여기다 날짜 25일 입력하시고, 자, 보니까 세금 계산서이고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란 말이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돼요.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니까. 그래서 54번이다. 54번. 그리고 불공제 사유에다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요 앞에 클릭해 주시고 선택. 요 품명에다가 그랜저 입력하시고, 수량단가 지나가고 2,500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믿음자동차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입력하시고, 분계는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혼합. 외상분계하면 틀립니다. 안 고쳐지니까. 외상 매입금에서 수정이 안 돼.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돼. 그래서 혼합분계로 하고, 자, 꼭 이런 거 품명과 요 개정 과목을 꼭 이렇게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요. 우리 회사는 지금 의류업인데 그랜저가 상품일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으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 이 차량 운반구에 이렇게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가 온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해라 그러면 조금 전에 컴퓨터를 등록할 때는 이 공급가액 120만 원 요거를 취득금액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을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해라 그러면 이거 2,500만 원만 등록하면 틀립니다. 왜? 조금 전에 비품은 요 12만 원이 별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120만 원에 취득했다고 고정자산 등록하지만, 지금 이 그랜저는 공급가액이 2,500이지만 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것까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 돼요. 세금까지. 그래서 취득원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그랜저를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이거를 취득금액으로 입력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되고, 어떤 거는 지금처럼 공제받지 못한 거는 다 취득 관련 비용이에요. 예. 여러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 전부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공제 못 받으면 그 부가세도 취득 자산에 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입력합니다. 내려와서 대변은 어떻게 지급했냐면 외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해라 이겁니다. 미지급금. 금액은 2,750만.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믿음자동차 제대로 됐는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 걸 봐야 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불공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밑에 분기할 때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고치는 것도 자칫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저기를 외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외상 매입금으로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외상 매입금 틀립니다. 혼합분계로 해서 미지급금으로 해야 된다. 주의할 점이 많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수행 8번을 보니까 위에 있는 거 그랜저를 고정자산에 등록하고 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코드는 이걸로 하고 자산명 이걸로 하고 취득일은 이렇게 하고 정액법으로 하고, 보세요. 신규 취득란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었죠. 실제 시험에서 이거 안 써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에 세금계산서 보고 등록해라 이걸 이렇게 내줘요. 예. 취득금액은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위에 증빙이 있으니까 당신이 판단하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써줬으니까 너무 친절한 거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월 25일. 아니. 전체 메뉴 나가서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개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 208로 선택해 주시고 엔터 한 다음에 이 차가 2대째네요. 자, 코드가 2002번 2002 엔터, 승용 7466 2019 0925 4번에다 넣어야 돼요. 신규에다가 2,750만원. 내려와서 삼각방법은 정액법. 정액은 1번입니다. 1번. 삼각방법 1번 해야 정액법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뭐예요? 내용연수 5년 입력하면은 4개월치다. 4개월치. 금액은 183만 3,333원이 단기 4개월치의 감가상각비가 결산 때 반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경비구물은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고정자산 등록 하는데 아까 신규 취득에서 여기 합계 금액을 넣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왜 컴퓨터에서는 120만 원만 입력했는가,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다음에 9번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한 승용 7466을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해라. 이걸 업무용으로 써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하러 갈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기초정보 관리에서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코드는 102번. 차량 번호 25-74. 74 차종은 그랜저. 회사 사용. 여기 이거 고정재산 코드 이거 눌러서 반영하는 거 아시죠? 7466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8번 기초주행거리 5km. 업무용 자동차 보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보험기간 입력해야 돼요. 2019-0925 부터 2020-0925. 여러분 두 번째 해보니까 아실 거예요. 고정재산 코드 이거 눌러서 여기까지 자동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주행거리하고 보험 가입 여부하고 보험 기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10번 광고 홍보용 카드 매출전표가 나왔죠. 앞에서 우리 카드 매출전표 하나는 매출에 관한 거였어요. 오상식에게 매출을 했죠. 지금은 매입입니다. 자, 광고 홍보용 사은품. 홍보용 사은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뭐뭐 확인하냐면 거래날짜, 카드사, 합계금액 요게 이제 입력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거기 체크해 두시고 아까 우리가 매출에서는 카드 과세 매출 17번 유형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거는 매입입니다. 카드로 매입을 했죠. 그래서 57번이에요. 카드 과세 매입이라는 거. 왜 과세냐? 부가세가 있잖아요. 부가세가. 그래서 카과 매입인데 자, 입력을 해볼까요? 날짜 아까 체크했죠? 9월 30일입니다. 자, 여기다 30일 입력하시고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했고 세금이 있으므로 여기 있는 카과 57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57 입력하시고 신용카드사는 옆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아까 신용카드사 동그라미 딱 해놨죠? 무슨 카드였죠? 네, CT카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한 번 더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품명에다는 마우스라고 써야 되겠네요. 마우스를 샀다 했으니까. 수량 단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공급가액을 합계를 넣어줘라 이겁니다. 합계가 66만원. 그러면 6만원하고 60만원과 6만원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고 거래처는 여기서는 아까 카드사가 아니라 여기 거래처는 그 전표의 가맹점입니다. 가맹점. 현웅 컵나라가 가맹점이죠. 현웅으로 해줘라 이거. 현웅. 조금 전에 카드 거래처는 여기서 카과 선택할 때 카드고 여기 거래처는 그 매장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이건 카드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라. 오른쪽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고 분계는 카드로 샀으니까 4번 분계. 카드 분계라는 것이죠. 자, 자동으로 되긴 됐는데 맨 먼저 여기 있는 품명과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 특히 매입에서는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마우스 상품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왜 샀는가 설명을 보니까 광고 홍보용으로 샀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광고 선전비. 네, 800번대 광고 선전비 833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자, 미지급금, 네, CT카드사에 아직 미지급했죠. 카드사의 부채가 되는 거고, 부채 증가.
부가세 대급금 요 6만 원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산 증가. 광고 선전비 60만 원 비용 발생. 이렇게 한번 중얼거리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유형, 우리가 매입 전표 유형을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과 관련된 유형 51번, 53번, 그리고 54번, 그리고 57번 이 네 가지 유형을 쫙 한번 우리 연습을 한 겁니다. 네, 수행 결과 네, 뭐 우리 그대로 잘 했어요. 아마도 뭐 잘못한 게 없을 겁니다. 쭉 내려가고. 그러면 263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매입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매입 전표 입력 시 상단부에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의,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인 경우 거래처를 꼭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근데 카드 채권은 자동으로 고쳐지니까 카드 분계했을 때만 자동으로 고쳐져요. 혼합 분계하면 자동 안 돼요. 그때는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혼합 분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혼합 분계했을 때는 카드 거래처로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카드 채권도 카드 거래처로 거래처 바꿔야 되고요. 예금은 언제나 수동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기본적인 전표 입력을 한 번씩 해봤는데, 우리가 부속 서류,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서류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FAT 1급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요 범위 내에서만 나올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유형을 말이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유형들 다 해봤죠. 11번, 51번이 세금계산서고, 계산서는 13번, 53번 유형이 계산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형으로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는 우리가 17번 카과 매출 우리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판매할 때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이거는 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매입이 있잖아요. 방금 마우스를 카드로 매입했죠? 그거 여기에 반영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 54번 불공으로 입력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여기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이 부속 서류는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회해서 볼 줄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부속 서류 여러분 시험에서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회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조회 문제로. 그래서 만약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일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총 매수가 몇 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조회해가지고 일기 예정신고 기간이 언제지? 1월부터 3월이구나.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딱 입력해가지고 거기 매수가 딱 나오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몇 매인지 딱 확인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런 정도. 자, 수행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익이 예정, 이익이 예정하고 친절하게 7월부터 9월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안 써주고 그냥 이익이 예정 이렇게만 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 부가가치세 이익이 예정 신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을 수행하여 다음에 질문에 답하시오 이랬습니다.
예, 부속 서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작성은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 수행 1번.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예, 주관식은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서. 예,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이 얼마인가 해놓고 보기 1, 2, 3, 4 거기서 정답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매수하고 공급가액을 알려면 어느 부속서류로 가야 되나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시험에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해라라고 딱 알려줍니다. 너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안 알려줘도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수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야지. 당연한 거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1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부속서류 메뉴 보입니다. 클릭. 문제에서 이익이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기간 입력 여러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익이 예정이면 7 엔터, 9 엔터 해야 됩니다. 7월부터 9월이 이익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정기에서 엔터 치면 이게 작성이 딱 됩니다.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는 요령은 여기를 나누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딱 나눠서 이 위에는 매출이요. 이 밑에는 매입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매출과 매입이 하나의 메뉴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매출을 물어봤죠. 그렇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 세금계산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어디냐? 여기는 여기까지는 전자, 요 밑에는 전자외. 전자외라는 건 종이 세금계산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외가 이번에는 없었어요. 있다면 요 밑에도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수는 요것이 전자매수예요. 공급가액 그 옆에 있네요. 1억 1천만 원. 그래서 5매에 1억 1천만 원을 보기에서 찾아서 답을 찍으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행 2번.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냐? 예, 세금계산서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아까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도. 네, 그래서 아까 거기 바로 여기에 매입은 밑에 있다고 그랬죠. 예, 밑에 뭘 물어봤냐면 거래처 수를 물어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수는 요 매수 앞에 있습니다. 요거. 이게 매입처. 매입처가 거래처 수예요. 4군데. 그 4군데 세금계산 거래처 상호는 여기에 보입니다. 여기 클릭을 해야 보여요. 예. 아까 여기 클릭해 놓으면 매출이 보이는 거고 마우스로 여기 반드시 클릭하고 봐야 돼. 클릭하고 그냥 화면에 보이는 거 여기서 이 상태에서 보면 매출을 보는 거고 마우스로 여기 전자 쪽을 매입 전자를 클릭해 놓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 3번 문제도 간단하겠죠. 발급받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냐? 예, 아까 위에 거는 거래처 수를 물어본 거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공급가액은 아까 그 화면에 있었죠. 예, 여기에 매수 5매에 공급가액 7,955만 원. 왜 밑에 걸 보느냐? 아니요. 밑에 거 보면 안 되는구나. 네, 전자세금계산서만 물어봤으니까 밑에 거 보면 안 됩니다. 4매에 이걸 봐야죠. 저는 총이라고 그래서 혹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물었으면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 합계를 봐야 돼요. 종이로 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문제가 전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걸 봐야 되겠군요. 그런 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 거래의 발행 금액은 얼마냐? 신용카드 매출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를 가볼까요? 예, 매출거래 발행금액을 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는 여기에 있죠. 예, 클릭하시고 기간은 7월부터 9월. 엔터 쳤는데 양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양식은 불러오기라는 단추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위에 불러오기가 있으면 무조건 불러오면 돼요. 불러오기 예 하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가 이와 같이 작성이 되는데 과세 매출로 16만 5천 원짜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오상식에게 뭔가 팔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발행된 매출 거래의 발급 금액이 발행 금액이 얼마냐? 16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5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매입 거래. 세액이 얼마냐? 그러면 이번에는 메뉴를 달리해서 어떤 메뉴로 가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수령. 네,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시고 세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액 6만 원이 되겠죠. 여기도 세액 6만 원. 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취한 매입거래 매입세액은 6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 더 해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우리 부속서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부속서류가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실행해가지고 7월부터 9월로 딱 조회하면 여기 불공제 내역에 뭐를 물어봤어요? 매입세액을 물어봤죠. 그래서 매입세액 253만 5천 원 불공제 매입세액의 합계가 여기에 딱 나오죠. 우리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금방금방 보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예, 차분히 이 양식을 보고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좀 여러분이 혼자 연습할 때는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 3일 패션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속서류까지 우리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신고서 그리고 결산 그리고 장부 마감 해가지고 내일은 3일 패션을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